그다음에 이제 폼 파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앞에서 이제 폼아웃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서 폼 파일을 생성을 했는데 이 폼 파일을 그냥도 사용하실 수가 있지만 어떤 특정 형태로 수정을 해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폼 파일을 수정을 해서 사용하는 예제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어떻게 폼 파일을 수정을 할 수가 있느냐? 어떤 특정 지정된 컬럼만 다운로드 받고자 할 때 또 이 폼 파일을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T1이라고 하는 테이블에 컬럼이 10개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다운로드 받고자 하는 컬럼은 예를 들어서 2개의 컬럼만 다운로드 받으면 되더라 라고 하시면 일단 폼 파일은 폼 아웃해서 만드시고요. 만드신 다음에 그 10개의 컬럼 내용 중에서 나머지 8개, 필요치 않은 8개의 컬럼을 폼 파일에서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폼 파일에 2개의 컬럼만 남겨놓으신 상태에서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는 명령어를 수행하시면 2개의 컬럼만 다운로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조건절을 명시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할 때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다운로드 컨디션이라고 하는 구문을 사용을 해서 폼 파일에 그 구문을 추가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컨디션 더블 코테이션 하신 다음에 웨어절을 이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테이블에 1년치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데 최근 한 달치 데이터만 내가 다운로드 받겠다. 뭐 이런 식으로 옵션을 지정하실 수가 있겠죠. 조건절을.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날씨 형식을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트 폼이라고 하는 구문을 이용하셔서 날짜 형식을 뭐 YYMMTD, 시분초 이런 식으로 나는 다운로드 받겠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YYMMTD 뭐 이런 식으로도 바꾸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데이트 폼을 이용해서 변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캐릭터 셋도 다운로드 받으실 때는 이렇게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캐릭터 셋으로 내가 다운로드를 받겠다 지정하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폼 파일을 수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폼 아웃을 하죠. 폼 아웃을 해서 T1 테이블에 있는 정보를 T1.fmt로 폼 아웃을 하게 되는데요. 폼 파일을 만들면 지금 보시는 이 형태가 원래 폼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테이블 이름, 그다음에 컬럼 이름, 데이터 타입 이렇게만 만들어지는 게 간단하게 폼 파일인데요. 이 폼 파일에다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세 줄을 추가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컨디션에서 웨어절을 이용해서 조건을 명시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YYMMTD 형태로, 그 다음에 MS949 캐릭터 셋을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겠다 이렇게 지정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폼 파일을 이렇게 수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퀀스도 적용해서 아이로더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퀀스를 적용하시게 되면 어떤 데이터 업로드할 때 순차적으로 번호를 부여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특정 값을 데이터를 업로드를 하면서 어떤 특정 값에다가 순차적으로 뭐 1부터 순차적으로 1, 2, 3, 4, 5, 6 이런 번호 값을 부여하겠다. 이럴 때도 시퀀스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 아이로더에서 시퀀스를 만들어 준다라는 게 아니고요. DB에 일단 시퀀스는 생성을 해 두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create 시퀀스에서 시퀀스를 지금 생성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일단 시퀀스는 DB에 생성을 해 놓은 다음에 폼 파일에다가 생성한 여기 지금 seq1이라고 하는 시퀀스를 생성을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내가 fmt t1.fmt 파일에다가 내가 시퀀스를 사용을 하겠다. DB에 만들어 놓은 거를 사용하겠다라고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정할 때 여기서는 내가 num이라고 하는 이름의 컬럼으로 사용을 하겠다 지정을 해줬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num이라고 하는 인티저 타입의 컬럼을 폼 파일에다가 추가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폼 파일을 만드신 다음에 이제 인서트를 하시면 업로드를 하시면 B라고 하는 컬럼에는 실제 데이터 파일에 있는 그 데이터들이 업로드가 될 거고요.
이 num이라고 하는 컬럼에는 이 시퀀스가 동작을 하면서 1부터 하나씩 증가가 되는 값들이 순차적으로 부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loader 폼 파일 수정해서 시퀀스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함수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 폼 파일에 이런 식으로 뭐 트림이라든지 컨캐티네이션 같이 뭐 이런 함수를 이용하시게 되면 뭐 데이터 파일을 업로드하게 될 때 불필요한 뭐 문자가 포함되어 있다든지 뭐 공백이 들어가 있다든지 뭐 대소문자를 변경을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작업들을 하실 그런 필요성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 물론 이제 편집기를 열어서 일일이 하나씩 수정을 해서 넣으실 수도 있지만 그냥 업로드할 대상 컬럼에다가 내가 원하는 사용해야 될 이런 함수들을 지정을 하셔서 업로드를 하시게 되면 이 함수가 적용이 돼서 바로 변경된 형태의 데이터로 업로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폼 파일을 수정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파일을 저장을 할 때 CSV 형식으로 저장을 했느냐, 이제 구분자를 지정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저장이 되는 데이터 파일의 이렇게 형식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마로 지정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지정한 구분자로 컬럼과 레코드 간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iloader라고 하는 유틸리티를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거나 업로드하는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폼 파일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를 하게 되는데 그 폼 파일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을 해서 다양한 형태의 다운로드, 업로드를 이제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론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실습을 통해서 좀 더 iloader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